데이터 애널리틱스 실습 수업 조교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R 언어 기초와 LDA에 이어서 챕터 3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수업과 관련한 질문은 앞에 메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실습 수업은 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중심성 지표들 그리고 서브그룹과 클리크를 구현해 보는 것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하고 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와 개요는 지난 영상과 동일하고 이번 실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다양한 파일 형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각각의 파일들을 불러오고 이용을 해보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 R을 이용해서 중심성 지표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링크 예측을 수행하는 것까지를 이번 실습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getFi라는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다 예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은 복잡한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노드와 엣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노드로 혹은 엣지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특허 분석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허 분석에서는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특허로 엣지를 특허와 특허 사이의 인용 관계, 인용 횟수 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웨이트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첨부된 그래프 도식화 그림은 방향성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플로우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함께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센트럴리티가 대표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센트럴리티의 종류는 앞에 보시는 5개가 대표적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실습 시간에 해볼 디그리, 클로즈니스, 그리고 비트윈니스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함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센트럴리티 계산을 함께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브그룹 혹은 클리크를 찾아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서브그룹이나 클리크는 커다란 데이터 속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로는 노드들과 엣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이 2개 핑크색과 하늘색 노드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혹은 연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링크 프레딕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하는데 이번 시간 R 실습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계산하기 쉬운 지표인 이 거리 기반의 디스턴스 지표를 함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getF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아래 여기 있는 이런 자카드 아니면 이런 다양한 페이지 랭크 이런 것들을 함께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이런 펑션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기능을 더 이상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아서 이 복잡한 수식을 한 번에 다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몇 가지만 코드로 함께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번 시간을 소개해드릴 때 제가 네트워크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툴로 getFi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getFi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예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혹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이나 파이썬 혹은 자바 등으로도 그 플롯 함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시각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GUI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getFi라는 그 프로그램은 특히 속도나 편리성 혹은 자동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링크 프레딕션 펑션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번 실습에서는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 용도에만 초점을 두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노드 엑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노드 엑셀은 엑셀에서 바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쓰지 않고 getFi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파일 형식의 CSV, GEFX, GMI, 이거 L인데 GML 확장자 형태로 된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로드하고 패키지를 설치하는 이 스텝 1의 로딩 데이터 단계,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심성 지표를 계산해보는 스텝 2,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와 서브그룹 그리고 클리크를 계산해보는 것으로 이번 네트워크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딩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install.패키지 따옴표 안에 패키지 이름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로 설치한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여기서는 iGraph와 StatNet 두 가지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번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클리크가 뭐예요? 혹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노드들이 엣지로 연결된 부분 그래프를 클리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 그래프를 불러올 때 방향성이 있냐 없냐 라고 이야기를 방향성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V2 노드에서 V1 노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있다면 이것은 방향성이 있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패키지를 불러오고 설치하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 그 강의 자료 이클래스의 데이터 폴더 안에 이 1, 2 데이터 이름 1번, 2번, 3번의 총 3가지 데이터를 함께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입니다. 이 CSV 파일 형태를 처음으로 로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read.csv를 해서 이 파일 루트가 있는 곳을 앞에 복붙을 해주시고 1.csv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header true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 엑셀 파일 CSV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맨 위에 from t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노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데이터 컬럼과도 같기 때문에 헤더는 true, 헤더가 있으니까 true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불러와 보면 클래스로 데이터 형태를 살펴보면 이 데이터.frame,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from to, 이 데이터 1번 데이터셋은 드라마에서 등장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표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넣을 순 없고 행렬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as.matrix로 데이터 형태를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iGraph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graph.fromEdgeList를 함수를 써서 이 매트릭스로 변환한 EL 데이터와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없다라고 false라고 지정을 해서 그래프를 플롯에 띄워주면 이런 형식의 데이터 그래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RGEXF라는 데이터 파일 형식입니다.
이것 역시 그냥 read.csv는 패키지 설치 없이 불러올 수 있었지만 얘는 별도의 패키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 파일 루트 지정해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바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매트릭스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graph.from 엣지리스트 같은 함수 필요 없이 바로 이 i그래프 안으로 넣어서 그 G를 플롯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ML 확장자는 역시나 동일하게 read.graph로 바로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포맷에서 이 GML 확장자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습이나 과제를 할 때 주로 CSV 파일 형식을 많이 주로 쓰기 때문에 이 형태로 주로 이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도 겟파일이나 다른 시각화 툴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형식의 파일이 함께 다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기용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올려드릴 한 2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홈워크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보실 때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파일들을 함께 열어보는 걸 실습으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2에서 이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디그리 센트럴리티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디그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 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디그리 값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함께하는 실습에서는 제가 이 네트워크 시각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포커스를 두어서 보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 디그리가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를 키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CSV, 1번 CSV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부분이고, 먼저 이 디그리 값의 i그래프 안에 있는 함수 디그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1번 데이터, 플롯했었던 1번 데이터, G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아웃 모드로 한번 해보겠다. 이 모드에는 이제 아웃 디그리냐, 인 디그리냐, 토탈이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아웃이다 라고 해놓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거 말고 그냥 동일한 형태의 노드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디그리 값이 높은 애들의 노드를 키울 거기 때문에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해서 디그리 센트럴라이제이션의 값을 넣어주고 디그리 크기에 따라서 노드를 변경시켜주는 코드를 따로 작성을 해서 플롯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카리브라는 노드의 크기가 제일 큰 것으로 보아서 이 카리브라는 애의 디그리 값이 가장 높고 관계 정도가 가장 높다 라는 것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 0.5의 값은 노드 크기를 조절하는 그 수이니까 다양하게 변경해 가면서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입니다. 이 앞에 했었던 디그리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까지 계산을 해주는 그런 센트럴리티 지표입니다. 이는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색을 더 진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번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아웃풋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1번 데이터에 사용했던 G를 가지고 클로즈니스를 계산을 해주고, 이 부분은 클로즈니스를 계산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면 클로.스코어 값에 넣어주고 이 히트.컬러스를 바탕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지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클로즈니스별로 점수별로 색을 변하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 또다시 이거를 플롯을 해주면 이제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가 클수록 빨간색, 약할수록 흰색에 가까운 형태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하기도 하니까 여기 이 코드는 제가 노드 크기도 변화시키고 색깔도 지정을 해서 한 플롯을 다시 시켜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일리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이 노드 크기가 작은 것을 보아서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는 높지만 디그리 값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카리브는 노드 값이 크지만 이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디그리는 크지만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입니다. 이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는 하나의 노드가 담당하는 매개자 역할의 정도로 중심성을 측정을 하고, 하나의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 최대 경로상에 있을수록 매개 중심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드를 많이 지나갈수록, 다른 애들이 이 노드를 거쳐서 많이 지나갈수록 매개 중심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이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색을 진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i그래프 안에 있는 비트윈니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g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고, 색깔을 다르게 히트점 컬러스로 가장 큰 값에 이 색깔을 표현을 해주면 플롯 결과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리브가 가장 빨갛고 크고, 그 다음에 슬론 아니면 토레스 이런 애들이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값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클러스터와 클리크를 함께 보는 스텝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상에서 클러스터는 두 가지 내장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의 개수,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별 노드의 수입니다. 이 클리크는 네트워크 내의 서브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 클러스터를 한번 식별을 해보기 위해서 덴시티를 계산을 해보면, 이 덴시티는 센트럴리티와는 다르게 보다 얼마나 밀도가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념 공부를 하실 때 센트럴리티와 덴시티의 차이가 무엇인지,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트워크를 해석할 때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R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클리크도 역시 가장 큰 클리크를 선정을 해서 원 안에서 황금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크라는 펑션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어서 이제 클리크 랭스가 가장 큰 L을 도출을 하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클리크 부분을 황금색으로 표시를 해서 플로팅하는 것까지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R 스크립트의 4월 16일 링크 프레딕션 첫 번째 파일을 함께 열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패키지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넘어가고 불러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데이터 요거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데이터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데이터 CSV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from to 사람, 인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이터셋이고, 이 컬럼명, 이 from과 to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더는 있다, true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총 34개의 그 노드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는 true. 그러면 이제 클래스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냐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면 data.frame이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해서 변환이 되었고, 위에는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덱스 값으로 불러와졌지만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한 이후에는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한 이 L 데이터를 이제 I 그래프 안에 있는 graph.from.attrist에 넣어주고 플로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플로트 탭에 줌을 눌러보시면 이런 애들이 노드,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가 방향성이 false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true로 바꿔보면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좀 전에는 이런 방향성이 없었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화살표인데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파이에서 나중에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럽게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파일 형식이었던 RGFX 역시 패키지 설치하시고 패키지를 로드해 줍니다. 동일하게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XML 형식으로 데이터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노드 번호 38번 노드이고 밸류는 디지즈에 대한 값이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42번 라벨, 이 42번 노드가 의미하는 것은 콘.가 있고 아마 맨 마지막으로 내려보면은 이제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엣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from to 형식으로 한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이제 불러오면 얘는 파일 크기가 엄청 커서 나오는 것도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가려져서 어쨌든 엄청나다. 이제 세 번째 GML 형식의 데이터도 불러와 보면 또 번호로 된 노드 애들이 다이렉트, false, 방향성 없는 형태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센트럴리티를 계산할 때 1번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출력된 데이터 결과들은 여기 빗자루를 이용해서 다 지워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다시 불러오고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매트릭스로 바꾸어서 그래프 플롯 해주는 것까지 해보고 이제 37번째 라인에서 그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그리를 가지고 i그래프 안에 있는 out 디그리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리, 이런 디그리 값을 가지고 있고 플롯을 디그리를 바탕으로 플롯을 해주다 보면은 디그리가 큰 애는 노드의 크기가 커지겠죠? 곱하기 2를 해주긴 했는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노드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3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플롯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보면 디그리가 큰 애는 카리브, 슬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i그래프 안에 있는 클로즈니스를 디그리처럼 가지고 오는데 얘는 모드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클로즈니스는 이제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은 빨간색, 이걸 제가 지금 이 디그리 값이 앞에서 노드 크기를 정해주는 디그리 값이랑 지금 코드가 겹쳐가지고 노드 크기도 변경이 되고 색깔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깔만 본다면 이 베일리라는 애의 클로즈니스가 가장 높고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연한 노란색과 흰색 이 순서대로 클로즈니스 값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코드 변경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이 잡히실 텐데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를 할 때는 저는 이 결과에서는 노드의 크기와 색깔을 모두 지정을 해주었지만 이 앞부분을 초기화하고 클로즈니스에서는 색깔만 혹은 디그리에서는 노드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해보면 비트윈니스 그 식을 입력해주고 얘도 컬러로 플롯을 해주면 역시나 카리브가 가장 큰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브와 슬롯 이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스텝이었던 서브 그룹과 클리크를 식별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덴시티는 역시 그래프.점 덴시티라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덴시티 값을 출력을 해보면 0.06854389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1번 데이터셋으로 덴시티를 계산한 값이고 만약에 1번 데이터셋이 아니라 2번 데이터셋을 가지고 덴시티를 계산을 해본다면 2번은 오래 걸리니까 3번으로 덴시티 값을 계산을 해본다면 아까 얼마였지? 0.06이었나? 0.06 아무튼 덴시티 값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그래프가 덴시티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그래프 데이터에서 그대로 클러스터까지 도출을 하다 보면 이 클러스터 결과가 출력된 클러스터 결과가 11111111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얘네 클러스터가 우리 원래 챕터 2에서 분석했을 때는 클러스터가 1번부터 몇 번 이런 식으로 토픽이 클러스터가 잡힐 수가 있었는데 얘네는 데이터에 크게 구분이 가지 않아서 총 모두 1번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개의 노드 데이터들이 총 1번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플롯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클리크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클리크 랭스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클리크를 한번 출력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면은 2번, 1번, 4번, 3번, 8번, 2번, 1번, 4번, 3번, 14번 총 34개의 노드 중에 5개 노드를 가지고 있는 클리크 2개가 라지스트 클리크다라고 출력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지스트 클리크는 총 2개가 할당이 된 거고 이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 8번과 14번을 포함하고 있냐 없냐로 이 클리크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리크를 골드, 금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클리크가 라지스트 클리크가 총 2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2번 21438 21438 그리고 21434 21434 이렇게 2개의 클리크 모두 합쳐서 골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저는 두 번째 클리크만 표현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 인덱스 2번을 추가를 해주셔서 다시 플롯을 해주면 아까 1번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코드가 덧대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인덱스를 추가를 해주신다면 이 8번이 아니라 14번만 표시가 되어서 골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링크 프레딕션 갭 파일을 간단히 살펴보고 링크 프레딕션까지 하는 것을 두 번째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